내년 1월에 용인시는 용인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총 38명의 단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 모집했는데 최종적으로 지원한 인원 2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보류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한 추진을 하다 결국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아량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인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보류됐다. 단 2명만이 지원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반 오케스트라도 준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만큼 신경 쓸 부분도 더 많고 준비도 복잡한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해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38명 모집에 단 2명만이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김희영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의 공약 사항이란 명목하에 선심성 무계획적 사업 추진과 철저하지 못한 예산 편성 과정으로 비롯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은 책임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내혈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 막대한 예산을 강양하려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철저히 외면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결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38명 모집 중에 2명만 지원한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애인 오케스트라라 하면 당사자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일 텐데 왜 2명만이 지원했을까? 모집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니었나요? 재단은 2차례 공고를 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비상임단 38명을 공개 모집했지만 당시 응시 인원은 단 1명뿐이었고요. 추가로 진행한 지난 10월 2차 공개 모집에도 마찬가지로 1명이 끝이었는데요.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관내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 중 국내외 4년제 정규 음악대학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로 나와 있습니다. 네. 조건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용인 지역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미달된 건데요.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거죠. 김 의원도 용인시가 최초의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그 최초 타이틀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놓친 게 아닌가 지적했는데요. 특히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최초의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해야 된다? 이런 욕심, 가욕 이런 게 결국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도 사실은 과가 가지고 있었던 건가? 그게 참 의심스러웠던 부분인 거예요.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받아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인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로 내가 깊은 고민을 하고 했다는 걸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혀 안 담겨 있었다는 거죠.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자체가 운영됐던 게 없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겠다 그래갖고 아마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은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과 숙성된 기간이 필요해요. 한 뭐 2, 3개월, 뭐 6개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준비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특히나 음악 분야, 특정 분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걸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 거죠. 네,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최초라는 의혹만 앞세운 정말 아마추어적인 그런 준비가 아닐 수 없을 텐데 이런 모집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기준의 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경우 지휘자도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케스트라의 편곡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 악보로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곡을 해야 하니까요. 사전에 전문가가 만약에 자문을 했다면 높은 수준의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장애청소년 연주단체 오병열 음악감독 겸 지휘자의 말입니다. 지원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그렇게 해도 거기 대상자는 찾기가 힘들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같으면 뭐 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속이 있는 것처럼 현악, 관악, 뭐 하프, 타악기
비인기 종목악기는 전공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많지 않으니까 충족시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걸 골고루 다 갖춰서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고 해서 장애우들을 많이 음악을 지도하는 분들, 지휘자들이나 그와 관련된 분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 방법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올 거예요, 아마. 대상자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애초 여기와 관련된 행정이나 사무의 부분에서 담당자들도 음악과 좀 어떤 관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은 행정적인 대형 사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면 시립이니까 당연히 용인시 소속처럼 보이는데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법적 규정 장치는 확보된 상태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원래 시가 설립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뜻하죠. 그래야 되겠죠. 그럼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용인시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화재단 내에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집행부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시립자를 쓰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시가 설립한 단체를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책임 소재가 시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치 근거에 대한 조례 제정들이 필요한 사항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앞으로 이제 예술단을 뽑을 때 문화재단 내에서는 시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예술단 공고를 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이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가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조례 제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3년 동안 총 예산이 36억 원 정도가 잡혔다는데 이 돈은 어찌합니까? 창단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인데. 그렇죠. 창단 첫 해에는 시설비 포함 약 15억 원을 잡았고요. 네. 2000년도와 3000년도에는 매년 10억씩 사용돼서 총 3년 동안 36억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창단이 보류됐으니까 그 예산은 반납이 돼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가운데 2억 5천만 원은 이미 썼습니다. 용인 문예회관 처인홀에 미술협회가 사용하던 창작 스튜디오를 장애인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집행부가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 독선적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을 추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는 용인시 의회도 미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원들이라고 하면 상임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또 본회의가 있고 이렇게 결정되고 난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진행됐다 그러면 저희가 살폈어야 돼요. 뭐 다른 상임위가 있었어도 그거는 저희 의회가 놓친 부분인 거죠. 그 시민의 예산을 철저히 쓸 수 있게끔 하라는 거를 저희 의원들을 뽑아준 거잖아요. 그렇게 감독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라 했는데 의회 책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의회도 뒤늦게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추진이 됩니까? 시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올해 4월 추경으로 잡힌 12억 원의 예산은 당연히 반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에 대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용인시만이 담을 수 있는 색깔을 내자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서 좋은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늘려가야 하고 또 그 이후에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설치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집행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문화예술 전반에 자기 스스로가 참여해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뭘 음악회를 한다든가 할 경우 우리 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도와줘라. 그런데 그 예산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에서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전체가 문화예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용인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민간이 주도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고 예술이 주는 힘을 보여줘도 충분하거든요. 네, 사전 준비, 사전 조사만 좀 더 철저했더라면, 그리고 의회 등의 감시가 더 깊었더라면 참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네,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용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 장애인 연주자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단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던 거고요. 김 의원도 민선 7기 공약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는 집행부가 무작정 준비했다가 없고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전 조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용인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자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라는 것도 파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진행을 했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 특히나 장애인 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시민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불통 행정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걸 계기로 그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는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장애인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을 테고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